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입니다. 자,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울, 도심의 강남, 요즘 보니까 이제 환절기가 돼갖고 아침, 저녁으로 좀 날씨가 쌀쌀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좀 좋은 날씨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주변도 걸으시면서 또 업무도 열심히 하면서 하루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배터리데이에서요,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선언을 계획한 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41포인트 좀 하락해갖고 382달러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시가총액은 3,563억 달러로 414조 원, 테슬라의 매출은 28조 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올해 이제 주가나 시가총액이 급등해 갖고 최고 8월 말에 정점 피크치에는 500달러가 넘어서다가요. 9월 상순에 300달러 선까지 큰 폭으로 20, 30%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다가 이번에 이제 배터리데이 기대감에 400달러를 넘다가 결국은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특집 세계의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고요. 심지어는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질 걸로 2025년에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지금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반값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가격이 대경쟁의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세계 자동차 특집을 갖다가 유튜브에서 36회인가요? 방송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 2022년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은 한 1억 대 판매 시장이 예상되거든요. 현재는 이제 9천만 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동차 시장이 좀 부진해 갖고 9천만 대 유지가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2, 3년 후에는 1억만 대가 되면 그중에 2025년 시장에 자동차 중에 전기차 시장은 1천만 대까지 급등해서 10%를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집 테슬라와 관련돼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특집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22일 미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어제 오전 5시 말에요. 배터리데이에서 반값 전기차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요. 가격 경쟁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지금 진입하고 있어서 이 업계, 관련 업계는 기술 개발과 배터리 시장, 선점, 그 다음 배터리를 관련된 미래 시장에 대해서 지금 거의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테슬라의 공격적인 원가 절감 계획이 발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한 매출은 105조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도 결국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 그래갖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을 다시 이제 기회로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저는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전에는 화석 연료차죠. 가솔린하고 등유를 사용한 자동차 시장이 오랜 동안 지속되다가 앞으로 친환경 차량 저탄소 배출을 관련돼서 전기차의 대중화 시장이 가는 흐름으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의 정부들은요, 친환경 차량을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제 원가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의 원가 절감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도 반값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주총회 및 배터리에 대해서 일어난 사항을 갖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발표된 이 사항을 보니까요. 이 사항은 전 세계에서 주목은 됐지만은 이게 지금 관련돼 갖고 앞으로 미래 시장을 어떻게 서로 예측할까? 뭐 예측 전문가들도 있지만은 경쟁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025년까지 미래 전략과 관련된 중장기 비전을 좀 만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주총회 배터리 대회가요. 프렘몬트 공장 뒤편에서 이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전 세계에서 좀 관심을 모은 배터리 데이인데요. 과거에는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2000년대 중반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갖다가 출시하면서 계속 새로운 버전을 런칭할 때마다
뭐 그쵸, 비슷한 정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기술에 대한 인식과 시장의 흐름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2012년에 테슬라는 모델 S가 나왔을 때도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고요. 당시를 좀 회상해 보면은 당시에 이제 비즈니스 리더라든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자동차 산업의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아왔고, 그래 실리콘밸리 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해서 주목해왔던 것이 지금 전기차 시장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요, 올해 판매량은 30%에서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갖고, 한 달 뒤에는 배터리 버전이지만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 지금 이 선보이겠다 또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테슬라의 전기차는 36만 7,500대를 판매했는데요. 올해는 약 30% 늘어나면은 약 50여만 대 지금 판매가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갈수록 전기차의 시장이라든가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가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시장이 향후 2025년에는 반도체 시장을 앞선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삼성, SK, LG, 롯데, 포스코,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이 쭉 있는데 배터리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현재 이제 삼성하고 SK하고 LG는요 배터리를 생산 중에 있고, 롯데하고 포스코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기차 배터리가요, 반도체 못지않게 앞으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성장 엔진으로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의하면요, 전기차 배터리가 중심인 글로벌 리튬 이온 규모는 배터리 시장에서 큰 규모로 지금 커져왔고, 2021년에 64조 원에서 5년 후인 2025년에 142조 원으로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업계 1위인 테슬라가요, 23일에 발표하고 나서 머스크 CEO는 LG, 파나소닉, CATL, 즉 한중일 시장의 배터리 공급량은 계속 늘린다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가 늘려나가고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면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면은 연평균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에는 1,600억 달러, 186조 원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현행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예측해 보면은 2015년에 1,490억 달러로 173조 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의 한 100조 원 이상 더 큰 시장으로 배터리 시장이 역전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뛰어든 상태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I 테크놀로지가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습식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로서 3천억 원 규모의 프리 IPO, 그러니까 상장 전에 이제 투자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케미칼도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갖고 2,895억 달러를 투자 중에 있으면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NCMA 양극재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규모가 있으니까 이 많은 시장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실제 데이터를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자, 글로벌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를 보니까요, 2021년에 64조 원에서 22년 86조, 24년 122조 해갖고 5년 후인 2025년에는요 2배가 이상 되는 142조 원의 시장 규모로 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2021년에는 687만 8천 대, 2023년도에는 1125만 3천만 대, 2025년에는 1602만 2천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뭐 1억 개는 가볍게 넘어서기 때문에 그 중에 한 15% 이상의 마켓 쉐어를 전기차가 지금 차지할 걸로 데이터상으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의 시장 규모를 보니까요, 마켓 쉐어 1위는 LG화학 한국이죠. 25.1%, 2위는 CATL 중국 기업이 23.8%, 3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18.9%. 이게 세 개의 빅3를 합치니까요, 약 마켓쉐어 70%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기업으로 저 4위권부터 10위권을 보면요, 삼성 SDI, 또 BYD 중국, SK이노베이션 한국, AESC 중국,
PEVE 중국, GUOXUAN 중국, CALB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PEV 일본 기업이구나.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지금 배터리 시장의 탑 10을 보면은 한국이 3개 기업, 일본이 2개 기업, 나머지 5개 기업이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터리 시장도 한중일 이제 삼국 시대로 지금 집중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 자동차에는요, 2022년 1억 대 이상을 판매한다고. 올해 시장을 보니까 작년대가 9천만 대 이상 넘어갔고요. 그 중에 약 3천만 대를 판매한 게 중국 시장이고요. 또 자동차 사회가 돼 있는 미국 시장이 약 2천만 대고, 그 외에 일본 시장이 500만 대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187만 대, 한 190만 대 정도의 이제 판매 수량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올해 뭐 2020년은 유럽 시장에도 지금 자동차 판매가 좀 많이 급감됐고요. 한 10에서 20% 지금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상반기까지는 호조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자동차 판매 시장의 규모가 서서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은요, 최근 실데이터를 보니까 1분기가 상당히 중국은 1, 2, 3이 안 좋았다가 마이너스 6.8에 역성장하다가 2분기가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 시장은 자동차 판매 대수가 오랜만에 다시 호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장을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올해가 지금 나빴기 때문에 내년은 기저현상으로서 자동차 시장도 2021년 좋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과거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했던 자동차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대의 친환경 차량 시대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전환점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테슬라와 관련된 자동차 시장의 특징, 그 상황과 전기차 가격 형성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반값까지 한다는 거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를 갖다 가격을 갖다 이제 경쟁력을 키워서 줄인다고 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메인 기업과 서브에 관련된 시장.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도요, 2025년 먹거리 시장을 위해서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 뛰어든다고 했고, 도요타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닛산, 르노, 미쓰비시 시장도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에는 기존의 화석연료 자동차 시장에서 마켓시어 15에서 20%로 커질 것 같은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주요 기업들이 뛰어들 걸로 지금 보이면서 지금 개발해서 시장, 판매까지 지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테슬라 속보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 확대와 전기차 가격 정쟁에 대해서 한번 좀 다양한 내용으로 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오후부터요, 오전에 좀 있다가 오전에 이제 부산으로 이동해 갔고요. 오후부터는 오픈스퀘어 D 부산데이가 있어갖고 해운대 센텀동에서 포스트 코로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비대면 배송의 유통물류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한국유통포럼 회장을 맡고 있어서 회장을 맡고 있는 조철희 박사가 오늘 이제 초청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바따로 초청 강의 하고 나서 부산에 있는 기업 3개 기업의 대표들이 이제 사례 발표를 하면서 오후 4시에 6시까지 방송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뭐 실시간 줌으로 또 이제 온라인 방송도 되고요. 또 유튜브 전용으로서 실시간 라이브 콘서트 방송이 된다 그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하는 강연 내용은요, 한 25분 정도 강연을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설명하고 또 한국 시장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유통과 물류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배송 관련,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물류센터의 재고 관리, 필필메트 수주이행부터 현재 이제 대세가 되는 라스트 마일의 배송 관련돼서 모든 걸 갖다 종합적으로 하면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기존의 요로에서 남한의 중심이었죠. 요로 시장에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호미적, 나만의 시간과 가치를 중시하는 호미적 시장으로 바뀌면서 주요 트렌드는 과거에는 이제 혼자 어디라도 그냥 플랫폼을 통해서 만남을 가졌지만은 앞으로는 홈코기 아니면은
집이라든 특정 지역이 장소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문화가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좀 관심 갖고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좀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부터 시작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는요. 제가 보니까 뭐 8월부터 9월 마지막 넷째 주까지 거의 방송을 갖다가 아침 방송 진짜 라이브로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부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일은 부산의 해운대 쪽에서 조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비즈니스도 있기 때문에 내일 방송은 처음으로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 매 1년 이상 방송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통통 시청하시고요. 저는 이제 아침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 날 9월 29일 날 아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시청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